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시스템 사용 교육을 맡게 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김용일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설계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의 상태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즉 CSI를 통한 설계안정성 검토 의뢰 및 검토 결과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메뉴 소개에 앞서 CSI를 통한 설계 안정성 검토 업무 흐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CSI 시스템은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두어서 우리원 담당자의 검토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기관이 신속하게 검토 의뢰를 진행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크포인트를 확인하시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의뢰기관에서 신규 검토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 개요 승인 요청을 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사 개요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서 개요 승인 또는 반려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요가 승인되기 이전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가 없으며 한번 승인 요청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개요 승인이 완료되면 기완료된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는 단계에 검토 의뢰서를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시게 되며 해당 사업의 설계안정성 검토 수수료 고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고지서는 수수료에 대한 청구서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 하단에 설명되어 있으니 CSI 시스템과는 별도로 관련 내용을 진행하여 주시고 검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발주청의 설계 안정성 검토 의뢰 단계가 완료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사항은 세금계산서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의뢰기관 또는 설계자에게만 발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동도급 설계자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할 발급 요청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기도 하고 검토 수수료 관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연 납부하시는 경우도 빈발하여서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서와 검토 수수료 납부가 확인이 되면 최종 접수가 완료가 되고 담당자가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되게 됩니다. 검토 결과는 검토 기준일 기준으로 20일 내 접수 순서대로 통보가 되며 검토 기준일은 보고서 접수일과 검토 수수료 납부일 중 더 나중의 일자가 기준일이 되므로 해당 사업의 착공일, 의뢰기관의 회계 처리 기준 등을 확인하시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 결과를 받으시면 해당 검토 의견을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를 재검토 의뢰로 진행을 하실지 최종 결과로 제출하실지 결정하셔서 다음 단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검토 의뢰 시 유의하실 점은 우리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완이 아닌 내용, 즉 향후 조치 계획, 보완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다른 조건을 조치 결과를 제출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우리원의 최종 검토 의견에 변함이 없고 신규 검토 의뢰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렇게 다시 신규 검토 의뢰서 작성하는 것처럼 개요 승인 요청을 하고 검토 보고서를 또 첨부를 하셔야 되고 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이제 재검토 시에는 수수료 납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다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검토 소요일이 한 1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진행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최종 결과 제출 단계로 진행하실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CSI를 통한 검토 의뢰 및 검토 결과 제출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SI를 통해서 실제로 설계안정성 검토 보고서 의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메뉴 상단에 보면 설계안정성 검토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검토 의뢰라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토 의뢰를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여기 신규 검토 의뢰서 작성 요 탭으로 이제 요 메뉴를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명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업명을 수기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우편번호로 검색을 하시고 이제 시설물의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제 그 구분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공사비를 넣으시면 되고 공사기간도 입력을 하시고 설계기간도 입력을 하시고요. 검토 의뢰일 입력해 주시고 기관명이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그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설계사를 이제 지정하셔야 됩니다. 설계사 지정은 이렇게 뭐 건설업체를 직접 검색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번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설계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원을 이제 넣고요. 담당자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안전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시공사나 사업관리는 뭐 있으시면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텝 대상 공사에 대한 이제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뭐 종이시설물이고 뭐 B2m 이상 특수구조인 경우 하셔주시면 되고 시설물 종류나 이제 비고사항의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검토 개요 작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인 요청 하시게 되면 확인 요청이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탭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공사 개요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처리 상태가 개요 승인 요청 단계이고요. 이제 이거를 승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국토안전 관련해서 이제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이제 모든 권한이 있는 이제 담당자의 화면이기 때문에 의뢰기관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국토안전 관련해서 이제 진행하는 단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검토 의뢰가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원에서는 확인이 개요 승인 요청이 된 사업이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우리 원에서 이제 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요를 이제 승인하거나 반려하거나 이걸 체크를 해서 의뢰개요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승인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의뢰기관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의뢰기관의 아이디로 접속을 했고요. 다시 설계안전 검토 메뉴로 가시게 되면 검토 의뢰 이 처리 단계가 작성 중인 단계로 변경이 되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첨부 서류나 첨부 서류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을 이제 기존의 이제 설계 영상 검토를 다 완료하신 파일들을 이렇게 해당 내용에 따라서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이라고 해서 파일명이 똑같으면 이게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개요 및 첨부서를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동일한 파일명이 들어갔더니 이제 파일이 추가가 안 됐네요. 다시 저장을 해주시고, 이 순서대로 탭이 생성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토 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안내. 여기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계좌번호, 검토 비용, 그래서 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시면 제출이 완료가 되면서 이런 팝업도 뜨고요. 여기 작성 중인 단계가 끝나게 된 거예요. 의뢰가 완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 현황 조회를 가시면 여기 이렇게 뜹니다. 접수 대기 상태라고 처리 단계가 뜨면서 여기 이제 검토 수수료 탭을 가시면 수수료 고지서가 이제 출력이 가능하시게 돼요. 여기 처리 단계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설계사 검토 수수료 납입 고지서 해서 공사명이 이제 되고 발주기간 있고 설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 의뢰기간이나 대표 설계자 외에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의뢰 단계가 끝나게 되셨습니다.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제 검토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작성 중인 단계 그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접수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원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보고서를 제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접수 대기 상태인 사업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죠.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수수료를 이제 납부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수료 입금일이 중요한 게 여기서 계획서를 접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한참 뒤에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둘 중에 빠르게 가장 최근에 그 계획서 접수일이 가까운 날짜부터 해서 이제 접수 날짜가 이제 검토 기준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거나 하면 접수가 끝났습니다. 검토 의뢰가 끝나셔가지고 담당자 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계에서 검토 의뢰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내용은 지금 의뢰기관에서는 확인이 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담당자가 배정이 됐고요. 이 신규 검토권은 그 담당자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청탁금지법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에서 검토 의뢰 단계가 끝났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기입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체크리스트는 좀 참고를 하시라는 내용이고, 요것대로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계속 개선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보안사항이나 이런 게 비슷한 항목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의견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100% 맞진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받아보시는 그 검토 의견서를 보셔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항목에 대한 게 아예 작성이 안 돼 있으면은 부적정의 의견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과는 별도로 형식적인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적정 의견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건 부적정을 하나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검토 의견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다 끝나서 이제 의뢰기관으로 이제 검토 결과가 송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의뢰기관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어떻게 화면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뢰 메뉴로 가시게 되면 검토 결과가 아까는 이제 접수 대기 상태였는데 조건 부적정이라고 해서 의견을 받으셨죠.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재검토 의뢰를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재검토 의뢰를 할지 검토 결과 최종 검토 결과로 제출을 하실지, 이 재검토 의뢰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단계, 방금 뭐 접수 공사 개요부터 해서 개요 승인 요청부터 해서 접수 대기 단계를 또 한 번 또 거치고 또 검토를 또 다시 진행하셔가지고 그만큼의 일정이 더 소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접적인 보완 사항이 아니라 뭐 발주처에서 미반영하기로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재검토 의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를 작성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과를 작성을 하셔야 이게 단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검토 결과 제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보고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신규 검토 결과 제출. 그래서 국토안전 검토인지 자체 검토인지 요거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의견을 받으셨던 거, 조건 부적정을 받으셨던 거 이렇게 받고 클릭하시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제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첨부 서류가 또 첨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어떤 걸 수정을 하셨는지 조치 결과를 이제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서식도 이제 우리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에 가시면 있으니까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이렇게 또 똑같이 넣으시고, 추가적으로 조치 결과서를 뭐 여기 넣으시든지 하시면 기타 등에 넣고 저장을 하시고, 이제 위험요소 프로파일, 이게 이제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이제 실제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서 도출하신 거를 넣고 하셔도 되고, 이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10개 또 있는, 10개에서 50 몇 개씩 막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템플릿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 엑셀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실제로 도출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넣으시는 거니까 좀 하셔야겠죠. 이렇게 넣고 템플릿을 업로드를 하면 이제 위험요소 프로파일도 되셨고, 검토 보고서를 이렇게 위험요소 프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저장을 하시면 위험 발생 제가 중분류를 선택 안 했네요. 이렇게 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위험 가시서류 뭐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거니까 해당 내용을 이제 판단하셔서 넣으시고 저장. 검토 보고서 제출. 그래서 제출 공문 파일 추가하시고 조치 결과 조치 결과는 이쪽에서 넣게 되어 있네요. 아까 첨부 서류가 아니고 조치 결과서 서식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공지사항 그 설계에서 검토 탭에 보시면은 공문 번호를 이제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하시고 제출하기. 왜 뭐가 바뀌죠? 이렇게 해서 모든 제출이 완료되어 가지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계 녀석 검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SI를 통한 설계 녀석 검토 의뢰 및 검토 결과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